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콩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오가는 많이 다니는 그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콩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의 지하철역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무한 지하철역. 무한 지하철역? 네, 무한열차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역의 이름도 나옵니까, 혹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역 바로 이름까지는 제가 말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키머시갱이 그 역은 아닌 거죠? 아, 유튜브에 유명한 그 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히무라 선생님 제자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계신 분이 계셔요. 그 요코 씨라고 할게요. 여자분이거든요. 이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최근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얘기를 조금 확인을 받은 거고 실제로 들은 거는 상당히 예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잡았을 때 무슨 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니까 그 요코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거기 살았었어. 그래요? 되게 우연이네요. 그리고 그 역에서 내가 무서운 일도 겪었지 하고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코 씨가 사셨던 곳은 도쿄에 있는 카미이타바시라는 역 근처예요. 카미이타바시 역 근처는 대부분 학교하고 주택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일본은 야자가 없고 부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귀가를 하거든요. 밤 늦게 귀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부활동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아도 된다 허락을 받았나? 그러셔가지고는 좀 늦게 귀가를 하시게 됐대요. 저도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고 일본에 여행을 가봤으니까 아는 거지만 카미이타바시역으로 가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밤늦게는 이제 지하철이 한번 빠꾸로 돌기도 해요. 지하철이 빠꾸로 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꾸로 돈다고? 여기도 하는데 이게 열차가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역에 섰다가 방송 한번 하고 그대로 뒤로 가요, 열차가. 깜빡 졸아가지고 그 뒤로 간 열차에서 안 내리신 거예요.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두 정거장 뒤로 갔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탔으니까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버린 거죠. 밤이 늦고 이제 카미이타바시역에 딱 내렸어요. 카미이타바시역이라는 역에 대한 생김새를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층에 이제 식당이나 상점이 조금 있고 개차구를 통과해서 들어오면요.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쪽에 노출돼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노출돼 네. 있다는 거는 아예 승강장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개찰구 넘어가면 이제 야외인 거죠. 그런 승강장이고 지하는 없고요. 양쪽으로 사람 탈 수 있고 가운데에 레일이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렸는데 조용하더래요. 당연히 엄청 늦은 시간이니까 이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겠다. 그래가지고는 통통통통통 이제 걸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승강장을 지나서 개찰구로 나가려고 했대요. 계단을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개찰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복도가 너무 길어 보이더래요. 양쪽으로 막 갈래길이 나누는 그런 지하철역도 아니고 작은 역이라서 양옆으로만 나가면 어떻게든 나가지는데 너무 길더래요. 그걸 걸어가는 시간이.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복도를 계속 걷는데 느낌이 쎄해져 오는 거예요.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고 처음에는 터벅터벅 걷다가 뛰다가 타다다다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도 끝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뛰다가 서가지고는 숨을 못 가시면서 어쩌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벌벌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 끝으로 못 가는 거지?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자기 볼도 딱 꼬집어보고 눈을 감았다가 떠봤는데도 계속 그 자리인 거래요.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지나 반대편 승강장으로 뒤로 뛰어봤대요. 똑같아요. 결국 개찰고 나올 때는 맨 끝으로는 못 넘어가고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갔대요. 계단을 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계단 올라와 보자 하고, 보통 계단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잖아요.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올라갔대요. 이번에는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것 같더래요. 양옆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양옆은 좁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가봐야지 하고 뛰어가서 개찰구 쪽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가지더래요. 그 계단을 다다다다다다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이 안 끝나요. 원래 나가면은 가본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가면은 바로 개찰구 통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단이 안 끝나요. 계속 내려가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도 걸어봤대요. 핸드폰이 신호만 가는 거예요. 계속 신호만 가요. 엄마도 왜 전화가 안 받지?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만 보고 내려간 거야. 앞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 계단이 딱 끝나더래요. 나 이제 개찰구 나왔나 보다 하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카미이타바 지역은 외부로 노출된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역이고 지하는 없어요. 지하 승강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이고 이사를 가본 적도 없어요. 카미이타바 지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근처 이제 전철로 통학할 수 있는 데가 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역인데 생전 처음 보는 지하 승강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지하 승강장이 없는데? 고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옆에 지하 승강장이니까 지하철 가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어요.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고 실제로 그분 나이대를 생각하면 스크린도어가 없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들리고 자기 발걸음 소리만. 일본은 이제 여학생들 신발까지 지정해주니까 구두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똑딱한 구두 소리만 들리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발을 멈췄어요. 왜 발을 멈췄느냐 하니 자기 구두 소리라고 했잖아요. 구두 신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똑깍 자기 발소리를 이겨야 돼요. 저쪽에서 맨발로 밟는 것 같은 발소리? 되게 마른 발바닥으로 땀기가 전혀 없는 마른 발바닥으로 이제 딱딱한 바닥을 밟는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셨대요. 뒷걸음질 치니까 똑깍 하고 자기 구두 소리가 나겠죠? 자기 구두가 똑깍 하고 이렇게 뒤로 가면은 밖에 발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점점 빨라진대요. 뒤로 그냥 돌아서 뛰었대요.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뛰는데 뒤에서 말소리로 같이 저벅저벅 하고 뛰더래요.
계단을 향해서 갔는데 계단이 어찌나 멀리 있던지 엄청 뛰어서 거의 뭐 앞으로 머무르고 뛰면서 자기 앞에 있는 계단을 손으로 짚으면서 뛰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엄청 다급하게 뛴 거죠. 뛰고 엄청 올라갔대요, 계단이. 그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하고는 다르게 올라왔던 1층이 아니라 승강장으로 가는 통로 있죠. 1층보다 위에 있는 거기인 거예요. 다시 올라온 거죠. 숨을 못 마시면서 안 따라오나? 하고 밑에 내려다봤대요. 눈이 마주쳤대요. 계단 밑에서 시커멓고 팔이 엄청 긴 사람 형체가 노란 눈을 하고 있더래요. 흰자 검은자 구분이 없이 그냥 노란 눈. 그거를 가지고는 팔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허리를 굽힌 것 같은 형상이라고는 하지만 팔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대요. 서 있는데. 계단 위에 있으니까 자기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뭐야 무서워 하고 반대쪽으로 또 뛰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뛰시는 거예요. 다다다닥 뛰는데 뒤에서 겨벅겨벅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뛰어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개찰구가 보였어요. 잘됐다 하고 교통카드를 꺼내가지고 빠르게 찍고 나가야지 하고서는 눈을 거의 감다시피 하고 뛰었대요. 그래서 개찰구에 딱 해가지고 몸을 던지듯이 찍고 나왔는데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자기 몸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180도 돌아서 뒤로 돌았더래요. 나는 개찰구로 나갔어요. 그 기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바깥 풍경이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확 도는 것 같더니 내가 들어온 그 개찰구로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 안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간 거죠. 돌아버리겠는데 그 귀신이 귀신? 요괴? 모르겠어요. 팔긴 애가 그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노란 눈이 동그랬는데 초승달 모양으로 슉 휘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카드를 다시 찍고 다시 밖으로 나가봤대요. 똑같아요. 기계를 통과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코 씨는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는 큰 그 바닥까지 깊이는 팔로 바닥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게 꼭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뛰는 모습 있잖아요. 원숭이들 방방 뛰는 모습처럼 타다다다닥 두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려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옆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개찰구 옆에. 내가 그냥 개찰구를 통과를 하지 말고 뛰어넘어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찰구 옆에를 어떻게 뛰어넘으셨대요. 그냥 카드를 안 찍고 뛰어넘었는데 넘는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더래요. 개찰구 기계를 잡고 넘었나 아니면은 담을 넘으셨나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뭔가를 일단 뛰어넘었대요. 카드를 안 찍고. 근데 뛰어넘으면은 이게 평지니까 내가 대충 내 발이 이쯤에 닿을 거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 계단에서 맨 마지막 한 칸 더 있는 줄 알고 밟으면은 슉 떨어지는 느낌 들죠. 그 느낌이 슉 들면서 넘어졌대요. 눈을 떴는데 그 복도 위로 다시 올라가 있더래요. 2층 통로 위로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그 팔긴 놈의 뒤통수가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이놈이 머리를 부엉이처럼
머리만 이렇게 끼기기기기기 돌아서 다시 보더래요. 눈은 웃고 있어요, 아직. 그때부터 이제 광란이 일어난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내려갔다 저기 내려갔다 뛰어갔다 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억에 나는 거는 계단을 내려가면은 1층이 안 나오고 지하가 나올 때도 있고, 지하 승강장을 쭉 미친 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을 달린 거예요.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을 쭉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도 끝까지도 가봤대요. 끝이란 게 있더래요. 끝에 있는 승강장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끝에 있는 그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개찰구가 있는 거기에 갔는데, 거기다 다시 나가려고 해도 뛰어넘어도 못 나가겠고, 카드를 찍으면 무조건 180도를 돌더래요. 그런 사이에 그 귀신은 마치 놀리듯이 약간 거리를 두고서 계속 그 웃는 얼굴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뛰다가 대차게 넘어졌대요, 아주. 완전 대차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숨차고 더 이상 못 뛸 것 같더래요.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잘못했다고 빌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그냥 긴 팔로 바닥을 슥슥 훑으면서 자기한테 점점 다가오기만 하더래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쩔뚝쩔뚝거리면서 뛰신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본인 체감으로는요, 한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뛴 것 같대요. 요코치 말로는 자기가 운동부 소속이었대요. 육상부 같은 거였는데 그 체력은 자신이 있어서 그때 한창 때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한참을 도망다니다가 정신을 놓고 도망다니면서 뒤에 그게 오나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놀리듯이 쫓아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놀리듯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뒤로 보면서 이제 거리가 얼마나 오나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뛰어요. 뛰는 것 얼마나 기괴하게 뛰냐면은 팔이 길다고 했잖아요. 다리를 그렇게 계속 전속력으로 하면서 그 긴 팔을 천장으로 뻗어져 있잖아요. 천장에 있는 뭐 구조물 같은 거 막 잡으면서 껑충껑충 뛰듯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 공포에 떨면서 막 뛰는데 쿵! 하고 뭐하고 부딪혔어요. 뭐 기둥이나 그런 게 있는 위치가 아니어도 뭐하고 부딪혔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앞에 웬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냥 등산복, 일본 할아버지들이 입는 평범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프 치러 가는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딱 짚고 자기 앞에 그냥 꼿꼿이 서 있더래요. 지팡이에 짚고서 허리를 펴고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점점 더 빨리 달려오더래요. 너무 무서운데 본능적으로 그 할아버지 바지가랭이를 잡고,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랬대요. 일단 할아버지가 코 양옆으로 난 수염을 쓱쓱 만지면서 에이, 이 사람 없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네 하시더니 요코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아이고 그래 무서웠지? 나가자 하고서 뒤로 딱 돌아서 가더래요. 요코시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뒤에 저 따라와요 하는데 고개 딱 돌려보니까 그게 되게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면서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여. 그냥 팔이 엄청 길고 눈이 노란? 그건 보이는데 이게 눈을 부릅뜨고서는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반대편으로 이제 나가자고서 걸어갔잖아요. 거의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근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따라오더래요. 그 계단을 올라가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 싹 돌리더니 지팡이로 그놈을 막 그 딱밤 때리듯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저리가 애비 저리가 꺼져 애비. 이 쫓으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천장을 그 긴팔로 막 깊으면서 올 정도면은 그놈의 전체적인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훨씬 클 텐데 이거 할아버지는 상당히 작으셨대요. 고등학생인 본인보다 조금 작은 정도 할아버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쪼그라든 느낌에 지팡이로 딱딱딱 막 때리니까 움찔움찔하더니 이러면서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더래요. 가래 끓는 것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 이러면서 눈만 부릅뜨고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니까 할아버지도 그 전철역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돌다가 개찰구 앞으로 아까 180도 돌아서 나왔던 그 개찰구 앞으로 할배의 손 잡고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역사 안에 있는데 역사 안에 계속 남아 계시고 그 개찰구에서 이제 손을 잡은 상태로 개찰구 바깥에 나가는데 손을 이렇게 쭉 잡고 있었는 거죠. 이제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손만 잡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요코 씨의 몸이 완전히 나가는 걸 보고 손을 놓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갈 때 무슨 가게 앞에 가방이 하나 있을 거다. 그거 좀 치워라. 되게 피곤하단 표정으로. 거기다가 그런 거 놓지 말랬네. 좀 치워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손에 딱 놓으시니까 할아버지 모습이 진짜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드디어 역 바꾸고 나왔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요코 씨가 원래 내리던 개찰구인 거예요. 나와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좌우편에서 아이고 요코 하고서는 요코 씨 어머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이건 또 뭐야? 무릎 왜 이렇게 까졌어? 아이고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기는 왜 사줬는데? 타박을 가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엄마 나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울음보가 터지신 거죠. 그 막 얼싸안고 울다가 전화기 열어보라고 전화 엄청 많이 했다고. 전화기를 딱 열었는데 한 30통은 와 있더래요, 전화가. 근데 시간은 밤 12시를 조금 넘겼대요. 본인 체감으로는 새벽 한 3시, 4시 될 때까지 그렇게 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가 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요코 씨 어머니가 물결을 좀 진지하게 믿으셔요. 아유 그래도 누군지 모르셔도 참 보살님이다 도우셨다. 그러면은 집에 갔는데 뭐라고 하셨다고 마지막에? 무슨 가방을 치워달랬어 가게 앞에. 그래서 그 가게 앞으로 갔더니 되게 낡은 가방이 하나가 있더래요. 특별하게 생기진 않았고 좀 어르신들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학생들 거보다 조금 이제 패션 감각이 떨어지고 좀 꾸깃꾸깃한 가방이 있더래요. 그 가방을 들어서 딴 데다 갖다 놨대요. 누구 가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일단 길 건너에다가 갖다 놨대요. 가로등 옆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가방을 열어봤대. 내려놓으면서 살짝 열어봤는데 뭐 어르신들 들고 다닐 만한 잡동사니? 그런 게 막 있고 이상한 거 없는데 했는데 돌멩이 하나가 있더래요. 진짜 평범한 돌이더래요. 가방에 웬 돌? 그렇잖아요? 보통 가방에 돌을 넣고 다니나요?
조금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놔두고 그냥 가달랬으니까 가방을 놔두고 집으로 가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를 가지 말고 절에 갔다 오자.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절로 가신 거죠. 스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공양도 드리고 절도 올리고 나오면서 스님 중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신기하네요. 제가 한번 같이 가보아도 될까요? 따라 나오셨대요. 그래서 카미이타바 지역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다가 가방을 놔둔 곳하고 가방이 원래 있었던 곳하고를 보시고는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하시더래요. 스님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저 자리가 놓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음양학이나 풍수지리 이렇게 지형 지목을 보는 학문에 있어서 특정한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 자리란 게 있대요. 예를 들자면 저희 현관에서 맞을 보는 데는 전신거울 놓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거를 놓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돌이 그거였나 봐요. 그 자리에 그런 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 돌이나 다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특별히 놓으면 안 되는 종류의 돌이 있는 자리다, 저 자리는. 근데 재수없게 누가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 특정한 돌이나 특정한 뭐를 놓으면은 그 지하철역 안에 있는 기운이 엉클어진대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엮이면 안 되는 장소랑 통해버린다는 거죠. 기운의 흐름을 끊어서. 원래 통해야 되는 기운이 끊어져서 그래서 요코 씨가 이상한 공간으로 섞여 들어갔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구나. 신기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공포에 떠시다가 마지막으로 여쭤봤대요. 그럼 그 어르신은 누굴까요? 스님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글쎄요, 그렇게 그런 데서 맘대로 빼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지나가는 도사님 아니면 너구리 아닐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래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은 다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운을 떼시고는 스님이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먼저 봤을 때는 먼저 치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고서는 그렇게 그 일을 끝을 내게 됐대요. 엄청나게 헤맨 그 무서운 기억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지.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돼봐요. 그쵸.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좋게 안 끝난 것 같기도 한 게 요코 씨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귀신을 보는 눈을. 귀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본인의 취향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런 무서운 현상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 뭐야. 겪을 땐 너무 무서웠는데 한 번만 더 겪어볼 순 없을까? 나중에 가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짜릿하더래요. 고향감마저 느껴지고 그런 걸 찾아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대요. 흉가, 터널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현상을 다시 겪어보려고 굉장히 위험하게 행동하고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 키무라 선생님 사무소에 들어가게 된 게 성인이 돼서 그런 데를 막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하지 말란 짓은 다 하고 다녔대요. 한 번이라도 더 겪고 싶어서. 그러다가 키무라 선생님네가 마침 AS 서비스처럼 자기네들이 한번 보고 간 데를 다시 보고 가셨는데 마주친 거예요.
호되게 혼을 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사무소 취업하라고 신문이 날 때까지 보고 해결하고 다니고 해줄 테니까 여기 명함 보고 생각이 들면은 차라리 취업하러 와라 하셔서 취업을 하러 가신 게 키무라 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열정 하나로. 열정이라기보다는 광기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예. 그분이 결혼해서 퇴직할 때까지 정말 위험한 현장을 본인이 가고 싶어서 따라갔대요 다. 그 이제 결혼을 해서 좀 그 광기가 좀 누그러졌나 싶기는 한데 결혼하신 뒤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네. 네, 키무라 선생님 통해서만 거의 듣다 보니까. 근데 듣기로는 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똑같대요. 와, 오늘 이야기 자체가 무한 지하철역,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홀린 거잖아요. 그래도 그 의문의 노인을 만나서 할 수 있었어요. 만나서? 그러니까요. 예. 아직도 그게 누군지는 키무라 선생님 짐작이 안 간대요. 너무 가능성이 있는 설화나 아니면은 사례도 많고. 근데 이건 그 헤매는 일이 일반인들한테도 종종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상하다. 그쵸. 내가 여기 자주 다니는데 왜 길이 안 나오지? 이런 느낌으로. 나 맨날 퇴근할 때 이 역에서 내리는데 오늘따라 그 지하철역에서 자꾸 길을 엉뚱한 데로 갔다가 한참 시간 지나서 나온다던가. 아니 뭐 나 나간 출구인데 오늘따라 길이 헷갈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도 종종 많이 겪는데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항상 다니는 그래서 제가, 곳인데. 누군가는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모르는데 겪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게 너구리라고 불렸던 거에 이제 바케다누키라는 요괴잖아요. 네, 그건 이름으로 기억해요. 네, 이제 바케다누키라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많이 알려진 요괴로서.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장난을 좀 좋아하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뭐 여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좀 다르긴 하겠죠. 둘이 유명하니까 일본에서는. 자, 오늘 콩님 정말 기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끔씩 콩님이 이렇게 노인분들 연기를 하잖아요. 할머님이든 할아버님이든 이렇게 연기를 해주실 때 진짜 이분이 갑자기 나이를 먹으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 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또 연기까지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항상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